자,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린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어젯밤에 뉴스 보다 좀 깜짝 놀랐던 게 네. 홍콩 시위가 격화되니까 군 개입 가능성을 일부 언론인이 좀 시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환구시보의 그 후시진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요. 뭐 중국의 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의 개입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콩은 뭐 어차피 국내 문제고 또 국내 문제의 치안의 문제고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을 투입한다라는 건 적과 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군이 투입된다라는 거는 과거에 89년 6월 4일 날 육사 천안문 사태를 연상시킬 수 있고 네네. 이게 자칫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의 개입보다는 어떤 뭐 중국 중앙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있다. 그러한 의식이 있다라는 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낫지. 군이 개입된다라는 건 상황 판단을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못하고 있는 좀 거라고. 과도한 판단인 것 같아요. 좀 지나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시위가 이렇게 격화되는데 그냥 시위가 격화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떤 중국 측의 어떤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중 전회 전후로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은 네. 사중 전회에서 특히 강조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본적인 맥락을 벗어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는 일국 양제에서 네네. 대만에 대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년 초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홍콩 문제는 법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를 한다. 그리고 소요 사태와 같은 어떤 불안한 정세는 야기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지금 홍콩 정부의 대응 방식이 매우 강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일 날 저녁에는 총까지 쐈죠. 네네. 그래서 한 사람이 다쳤고요. 그 전에는 이제 대학생 하나가 과기대 학생인데 쫓기다가 이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루탄을 피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진 지금 아직 걸로. 뭐 경찰의 입장하고 시위대의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사실인지 잘 확인이 안 되지만 네네. 사망 자체는 이미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제 홍콩 시민들을 격분하는 그런 촉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그 사중전회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네. 이 소요 사태를 너무 격화시키진 않으려는 의지는 확실히 갖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왜냐하면 빨리 이거를 진압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이 중국의 어떤 대외 행보에 있어서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를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국 양제란 큰 맥락에서 보게 돼도 이것이 별로 이렇게 이롭다고 판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중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관세 철폐라는 그 하나의 문구를 두고 좀 네. 양측의 의견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중국 상무부 쪽에서는 서로 관세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네. 대통령은 우리 합의한 적은 없는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1단계 협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산물 500억 달러를 구입한다는 건데요. 네네. 중국 측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먼저 밝혔습니다. 뭐 관세 철폐를 롤백이라 그래가지고선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철폐하는 것처럼 얘기를 네네. 했는데 네. 미국은 거기에 답을 하지 않았고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이죠. 9일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된 건 없다. 다만 1단계에 대해서 서로 양자 간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해서 2단계는 이제 지적 재산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3단계가 마지막인데 네. 3단계는 그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짜배기는 2단계와 3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물꼬를 탔다라는 데 미국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은 네네.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중전회가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사중전회에 있어서 시진핑의 어떤 위상을 한번 다지는 측면에서 그런 폭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모르지만 두 국가 간에 그래 관세 철폐에 대한 논의도 있긴 있었으나 그럼 네. 관세 완전히 철폐하자라는 합의까지는 없었던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12월 15일에 있었던 관세 철회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네네.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회답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네. 중국은 관세 철폐 논의에 12월 15일 관세 철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관세 철폐란 말은 서로 오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는 기준이 어느 시점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양자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죠. 해석은 다르지만 그걸 좀 먼저 뭐 선제적으로 나섰다? 네. 중국 쪽에서 선제적으로 나섰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속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시진핑 국가주석의 속내는 아주 뻔하죠.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그렇게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캔들에 의해서. 네. 근데 미국은
탄핵과 스캔들의 문제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내용과는 별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달리 놓고 보는데 중국 측에서는 이것이 당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측면 혹은 이것을 미래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판단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2월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11월 말이나 12월에 이제 협의를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매번 방송에 나와가지고 약간 좀 시니컬하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도되는 거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따로 분리해서 보도되는 걸 살펴보면요. 아구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이 봤을 때 이러한 것은 하나의 협의의 시작 단계다. 네네. 중국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왔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줘야지라고 판단을 하는 너희 것입니다. 좀 굽힌 것 같네. 그럼 우리가 네. 조금 더 나가볼까? 이런 네, 식의 협상 맞습니다. 전략을 쓰고 있다는 네.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협의하는 사인 당일날 과연 사인이 가능할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시점이요. 12월 뭐 중순이나 말경도에 네. 뭐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사인을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 전에 12월 15일 관세가 남아 있잖아요. 아직 네, 이건 철폐되지 맞습니다. 않은 상태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키인데 네네. 중국은 그 키를 지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양자 간의 해석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과 지금 중국 간에는 일종의 기싸움인데 네. 해석상의 표현을 자체를 지금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입장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외교적인 측면에서 네네. 수사를 분석할 때 상대방과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네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좀 이게 이 이야기의 약간의 마무리를 좀 지어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중국 쪽에서 먼저 선방을 날렸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이제 대응을 했고 네. 남은 건 중국의 반응일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맞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중국의 반응은 12월 15일까지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네. 미국 측에 대한 행동의 표현이라면은 관세 철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거고 미국 측이 중국 측에 전하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당신네들이 했던 거를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인 합의는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 이제 네, 그 맞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긴장감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네, 있다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역 분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역 분쟁 이슈는 있지만 광군제는 또 이제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광군제 네, 좀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광군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생산과 소비를 한데 엮어가지고서 하는 온라인 상현전 일종의 쇼핑 날이죠. 네네. 미국의 블랙데이와 견주어 볼 만한데 이미 미국의 블랙데이의 규모는 넘어섰습니다. 네. 올해 앞섰던 방송에서도 얘기가 됐다시피 44조 6천억 달러의 6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어떤 매출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증가세가 앞으로 어떻게 증가될 것인가 네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시장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광군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랍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면은 발전의 어떤 그 양상은 굉장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인구의 한 7억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럼 아직도 6억은 클릭이라는 걸 모르고 산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럼 6억의 시장의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또 하나의 광군제가 형성되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 침체 과정에서의 소비 진작을 통해 가지고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은 광군제와 비슷한 날이 3월 21일, 6월 20일 그리고 11월 11일 바로 광군제죠. 네네네. 그리고 한 날이 더 있습니다. 지금 네네.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 9월 3일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의 3개월 단위로 있는데 광군제가 그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데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 있게 스프레드로 나누느냐. 만약에 그것도 성공을 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내수부양의 기회. 내수부양의 어떤 진작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광군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대부분이 현금 결제라는 겁니다. 네. 신용 결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상당히 비싼 고가의 아파트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요트 같은 경우에는 신용 거래를 하겠죠. 근데 상당 부분 그러니까 뭐 화장품, TV,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비의 폭이 상당히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뭐 잔고에 의해서 소비를 네네. 한다라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용 거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시장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물류의 혁신이 아직도 거기에 광군지의 사이즈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주문을 하게 되면은 배송을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징동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알리바바가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매장들하고 결합을 해서 그 매장들의 물건을 먼저 나가게끔 하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나라로 따져보자면 나는 분명히 이제 알리바바에서 주문했는데 그렇죠. 그 물건이 오는 거는 우리 동네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물건이 네, 오더라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그런 네네.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의 그 물류에 대한 그 시간적인 갭을 줄여 나가는 데 있는데 네네.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관공제는 폭발적인 어떤 증가세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차이나 TV에서는 저희가 홍콩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무역 분쟁 그리고 관군제가 남긴 숙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정가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